안녕하세요. 예, 토치프레이너 김현철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외국에서도 이제 전화 주신 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만큼 땅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다라는 그거를 이제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산 사람이 없어져서 그 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었다. 뭐 저한테도 오늘 좀 전에 전화 주신 분도 큰 용기를 냈다고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뭐 그게 그 모든 게 마찬가지라 뭐 그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폐를 끼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화 주신 분이 인광리 땅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인광리를 보면 인광리가 이제 이렇게 평택시에 인광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담지구와는 붙어 있죠. 이 섹터인데, 지금 여기 이제 이안 평택 안중 아파트가 예정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가보면 제가 추울 때 한번 가봤는데, 여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안중역이 이쪽으로 생기는데, 그러면 요 마을이 붙어 있는 요 땅하고, 여기 이제 송담지구하고 붙어 있는 이 땅하고, 여기 이제 그 역세권이 들어오는 요 땅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등분을 한다면, 요렇게 쪼개면 위쪽으로는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이제 요 밑에 쪽이 이제 문제인데, 기획부동산이 여기에 땅을 파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땅을 파는 사람도 여기가 인광지구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이 될 거라고 하고, 이 도로에 이제 붙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번을 검색해 보니까 맹지, 엄연하게 얘기하면 맹지입니다. 근데 투자에서는 맹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쪽 밑에 라인들은 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그리고 도대리 땅도 마찬가지고, 땅을 비싸게만 방충이 땅도 마찬가지고, 여기 땅이 제일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10년 전에 360만 원을 주고 사셨다는데, 제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게 돈이 될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안이 찾아야지 바깥으로 이제 팽창을 하는, 근데 여기는 안중역이 이제 들어오기 2022년도에 여기 이제 개통이 되면, 제가 이제 아까 그분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여의도까지 환승을 하려면 신안선선이 완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가야지 2025년도 정도 돼야지 서구청하고 종합병원도 들어오고, 여기가 다 차지고, 그 AB역 B구역도 지금 주거지로 차지고, 이안이 차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송담지구 앞에 가깝기 때문에 안중 터미널하고 가깝고, 그 안중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만큼의 땅들은 나쁜 땅은 아니다. 근데 이 밑에 땅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개발 시점이 좀 늦어질 수가 있다. 도대리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저한테도 이제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땅이 돈이 되는 거는요, 제가 얼마에 샀냐도 중요하고요,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바깥에 있는 땅을 샀다라면, 요쪽에도 바깥에 있는 땅을 샀더라면, 이거는 이제 여기 안이 비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평택은. 그래서 평택 땅을 문의 주신 분이 많아가지고, 따로 이제 지번을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분석해서 전화를 드리든 어떤 분을 메일로 뭐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광명시 땅을 그렇게 찾아요. 지금 광명시 3기 신도시 추가가 됐잖아요. 제가 내년에 지구단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광명시는 여기 스피드돔 밑에부터가 특별관리 지역이거든요. 여기 전답은 거의 다 수용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이제 LH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구 단위가 내년으로 이제 떨어지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2024년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의 땅을 지금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 있어가지고 땅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데도 이제 살려고 하시는데,
왜냐면 이게 그 타 지역 사람들입니다. 외지인들. 서울 사람도 아니고요. 지방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왜 이제 이미 이제 여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광명시장이 좋다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 일직동은 뭐 여기 가학동하고 노은사동하고 이쪽 특별관리지역 그 광명동까지 여기 이제 특별관리지역이 여러 군데 산지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를 내년에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개발은 되는 것이고 내년 7월 30일이면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는데 이쪽이 개발에 들어가면 이쪽 앞쪽을 다시 묶을 수는 없어요. 5년 동안 묶는 법인데 여기는 뭐 그 일직동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 박달동도 상관이 없고 이 안에 여기 바깥쪽은 이만큼이 박달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땅들을 뭐 문의를 주시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있는데 그걸 뭐 그 조건을 그렇게 못 따라하시면 할 수 없는 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의를 주실 때 신도시 되는 땅 중에서 그냥 그러면 여기 신도시가 되면 여기 뭐 변전소 옆에 뭐 구로 촬영기지 옆에 땅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래서 이제 땅이 뭐 50평, 70평 가지고 뭐 돈이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그 개발지 땅들은요, 저도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분산을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한 곳에 몰빵을 하면요 돈이 묶여버릴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양주시 땅을 말씀드리는 건데, 양주시 땅은 제가 이제 문의 주신 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이 참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도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여기 양주 광석지구 택지 개발 사업 여기가 10년 전에 다 보상이 다 끝난 땅입니다. 지구 지정이 됐어요. 이렇게 구획정리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지금이 이제 시작하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10년이나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미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수용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는 땅들은 여기 이제 이쪽으로 지금 이쪽 부근으로 30만 평 개발이 되는 게 은남산업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 수요를 몰릴 것이기 때문에 그럼 도시가 우리가 난개발이 되지 않으려면 여기부터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이제 취락지구 이제 이렇게 마을이 형성돼 있는 데하고 이 가깝게 붙어 있는 땅들부터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용되는 땅보다는 수용되는 밖에 있는 땅을 하는 게 갖고 있는 게 돈이 된다라는 말씀을.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보는 게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을 사람들이 많이 확인을 하는데 여기 땅은 지금 여기 있는 땅은 토지 이용 계획원을 떼보면 뭐 군사보호시설, 제한보호구역, 비행기도 뭐 왔다 갔다 해도 그런 법에 이제 접촉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개발이 되면 그 개발 제한 구역의 답인데 여기가 개발이 되면, 그리고 여기가 다 쳐졌는데 이게 몰려서 이게 더 커진다면, 그럼 여기는 이 가까이 있는 땅부터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은남산업단지가 30만 평 개발인데요. 상당히 그 규모가 30만 평이면 여기 부근 땅이 지금 도아리 산 80번지 1원입니다. 그러면 이 일대가 여기가 2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30만 평 개발을 하면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39번 도로 따라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흥축산업단지까지 내려가서 여기가 확장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가 많이 생기겠죠. 이쪽에 이제 마트 같은 거는 있는데 큰 상권은 생기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큰 상업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상업 기능을 대거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도 360번 도로도 역세권 개발로 들어오고, 이 도로도 8차선을 확장을 하고 여기 도로도 이쪽 내부 도로가 이제 끊긴 그 단절 토지를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센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여기 땅 가지고 계신 분은 보유 연도도 30년이 넘게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뭐 이쪽 땅이 돈이 되는 걸 보고 돈 받는 걸 보고 부러워하셨겠지만 좀만 더 기다리시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근처에 땅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괜찮다. 백석지구 땅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 생기는 30만 평의 그런 은남산업단지하고 제2 외곽순환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39번 도로 타고 내려와서 360번 도로로 여기 32,000대 이분도 아시더라고요. 여기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 구간이라는 걸. 지금 이제 굳이 뭐 이쪽으로 뭐 전입신고를 하고 싶다면 전입신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주택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360번 도로가 여기 밑으로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나고 여기도 8차선을 이렇게 뚫는 이유는 고읍지구 쪽으로 이렇게 꺾어 들어가서 옥정역으로 들어가는 7호선 그리고 이제 요 땅이 더 지구 단위가 다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한적인 개발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청이 여기를 자리 잡은 것은 지리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가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양주시청인 자리가 여기서는 센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내려오고 이쪽도 내려오고 여기가 대거 상업 기능을 보강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의정부한테 세수익을 계속 뺏겨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기는 북한산이라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뭐 여기는 뭐 그게 안 돼요. 큰 개발이 안 돼요. 관광 쪽으로는 몰라도 여기 천보산이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관문 역할을 제가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광석 택지 개발 사업은 2기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치면 나옵니다. 근데 이 지구는 더 넓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돼요. 제가 봤을 때도 여기 이제 흥죽산업단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360번 도로. 근데 좀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어차피 30년 기다렸던 거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 5년 정도 기다리시면은 그때는 땅 가격이 많이 상승이 돼 있고 개발 제한으로 있던 것이 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양주시가 이제 이쪽은 산업단지가 이제 형성되는 곳이고 이쪽은 주거지가 형성이 되는데 이쪽은 양쪽으로 다 내려오게 돼 있고 이쪽 옆에는 포천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에는 동두천이 있고 1호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쫙 다 내려오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신도시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대거 이쪽으로 상업 기능하고 이런 게 보강이 된다면 대거 이쪽으로 몰리게 이제 도로망을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역세권 개발 쪽하고 저쪽 고읍지구로 올라가는 이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내려올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차만 타고 내려오면 거리상으로 재봐도 뭐 3km 여기 다 이쪽 의정부도 다 커버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쪽 지역들이 그렇게 크게 멀지가 않다. 백석에서 봤을 때도 뭐 이쪽이 양주역하고는 7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로 가면 뭐 5분 10분이면 되는 거리거든요. 여기 거리가 다 그래요. 여기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청을 여기에 뒀던 거고 11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화 주신 분이 저한테 뭐 나중에라도 계속 전화를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전화 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는 너무 시청을 제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시청도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역에 갈 때는 광명시도 마찬가지고 성남시도 마찬가지고 의왕 뭐 과천 뭐 이런데 판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상당히 많이 땅을 밟아봤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가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땅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들다. 그래서 아까 여기 화성 평택이었는데 화성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산악지형이 있고 개발된 땅은 개발이 됐는데 개발 안 된 땅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그 평택하고 지금 그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넓잖아요. 이쪽에 이제 서평택하고 이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산업단지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이유가 평택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좁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렇게 면적이 넓은 땅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용인도 그 원산면 말씀을 제가 그때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땅을 투자할 때는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교통하고 일자리가 또 많은 데야지 자족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 교통하고 주거가 생기면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거는 여태까지 부동산 불패의 신화였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이런 거라든지 뭐 재개발이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오르락 내리락을 합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그럼 우리가 제가 여기도 준비를 해봤는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왜 뜬금없이 4차 산업 얘기를 제가 하냐면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앞당겨져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지 예상을 해보면 그 제가 이제 그것까지도, 왜냐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인공지능도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더 그걸 다 빨리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면 여기 보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이제 예상을 해본 거예요. 그 가장 큰 변화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산업, 경제 영역. 그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동화, 지능화 빨라지고,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말씀 많이 들었죠. 4차 산업 그 혁명 관련 일자리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4차 산업에 관련된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울 때는 이런 인재로 키우는 게 4차 산업혁명하고 관계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알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면은 교육 분야, 에듀테크라고 해서 이제 금융 분야, 핀테크. 그래서 기술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기술 뭐 한두 가지를 섞으면 이게 시너지가 되게 큰다는 거예요. 그 신산업 일자리가 탄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분야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직군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 부정적인 면을 한번 보면 자동화되고 산업 구조가 개편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일자리가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고용 불안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지금 계속 우리가 그 알바도 감소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금 그 많은 프랜차이즈 사업들 하는 사업들이 인력을 감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셔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그 돈을 계산을 해주고 하는 직업군도 지금 그 없어지고 있어요. 다이소에 가보면 셀프 계산대가 있고요.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가면 자동으로 주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점점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취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배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물 인터넷 기술을 하고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지금 그 배달하는 그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상용화가 되면 배달하는 일자리도 감소를 할 거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지금 그 사라질 직군 중에 하나예요. 많이 지금 지점들이 많이 없어졌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이제 은행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갑니다. 왜냐면 지금 휴대폰으로 거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으로는 그게 더 고도화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측면에서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20대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20대들은 그 돈을 모으는 걸 포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은 20대도 있지만 돈을 모으는 걸 포기를 하고 알바를 해서 돈을 쓰고 서로 통장을 보여주면서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통장의 잔고를 보여주면서 2,000원, 1,000원 있는 거가 자랑인 것처럼 나는 돈 벌어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야, 저 애들이 그 자라나서 뭐 저렇게 준비도 안 돼 있고 저렇게 놀고 그냥 쓰는데 돈을 다 쓴다면 저 아이들은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년이 넘게 이제 컴퓨터 쪽하고 어떤 미술 뭐 다양한 분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4차 산업으로 이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고용 불안이 가장 큰 거거든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ICT를 그 발달로 인해서 공장들이 스마트 팩토리. 여기 스마트 팩토리를 보면 이게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지만 설계부터 개발, 제조 및 유통, 물류 등 생산 과정의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돼서 ICT 기술을 적용하고, 그래서 이제 생산 품질,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그 생산 공장. 그래서 이제 설계에서부터 개발, 제조 및 유통, 물류 이 과정이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된다는 거거든요. ICT 기술을 이용하고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고 일을 그 공장이 스스로 이제 그 자동화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이 기술들이 이제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가 많아지면 일자리들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4차 산업 직군들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그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 정보 지식 축적과 풍부한 지식 정보를 습득이 가능한데,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우리가 인문학이 상당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저도 인문학 책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아도 그 인공지능에 의존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능력 등이 나중에 우리 밑에 세대들은 느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거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몰라요. 진법 변환을 해서 전 프로그래밍도 해봤지만 우리가 이제 윈도우 95부터 시작을 해서 돈을 벌었던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를 종속을 시켜서, 우리나라는 윈도우에 종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95가 나오고 98이 나오고 이러면서 단종을 시켜가면서 계속 패치를 하다가 안 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윈도우 7도 지금 이제 없어진 상태고 윈도우 10으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에 종속을 당하면 그 빌 게이츠가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기술이, 그래서 이제 그 V3가 우리나라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외국에 있는 그 백신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V3를 개발을 한 거는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라는 그 분한테 엄청나게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 우리가 금융을 할 때도 다 V3가 작동을 하잖아요. 개인이 쓸 때는 무료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업체라든지 공기업이 쓰면 유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인해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그 백신 시장에서는 이제 알약도 있지만 V3를 많이 쓰는 이유가 더 안정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두 개 다 깔아놓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시스템 느려집니다. 하나만 하셔야 돼요. 하나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고 사람과 소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는 거. 긍정적인 면에서는 원격 뭐 교육도 가능하고 재택근무도, 지금 이제 원격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원격 진료도 가능하고, 이게 일상화로 공간이 제약이 완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창과 방패가 있다면 우리가 막으려고 하면 뚫으려고 하는 게 해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이제 이 방식을 알기 때문에 해킹을 해서 뚫으려고 하면 보안이 뚫려버리면 그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우리가 이제 위험이 상승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신상이 다 털리는, 정말 순식간에 그냥 퍼지는, 우리가 진짜 이거 가지고 사람이 한 명이 그냥 인생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접속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 견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유 사회라고도 하는데, 소유라는 개념이 이제 점점 이게 접속과 공유라는 개념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은 렌탈이나 지금 카쉐어링을 소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타다는 진행이 됐다가 뭐 택시업계 이런 데서 반발을 해서 이제 사업이 이제 무산이 돼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카쉐어링처럼 렌탈이나 카쉐어링처럼 굳이 물건을 고가로 사지 않아도 필요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늘어난다는 거고, 부정적인 측면은 이 변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과 이 4차 산업에 적응을 하는 사람들과의 양극화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에 통해서 양극화도 상당히 심해질 거고요. 제가 왜 뜬금없이 부동산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드렸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동산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어떻게 됐건 직거래를 시켜서 만약에 그러면 지금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을 살 때 중개수수료를 안 내고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 중개업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겠죠. 엄청나게 많이 양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제도화 시켜버리면 그런 자격증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안 내고 안전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또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뭐를 선택해야 될지 사회적인 갈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식들이나 이런 게 발달이 될수록,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검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컴맹이라는 얘기가 어디까지가 컴맹일까요? 그리고 컴퓨터를 안다고 하면 어디까지 아는 게 안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초창기에 이제 도스 시절부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쳐줘야지만 작동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으로 바뀌게 되면 컴퓨터를 내가 굳이, 이게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와서 내가 말로 얘기하면 컴퓨터가 작동이 된다면, 컴퓨터를 굳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거는 세대를 거스를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부동산 이런 재테크에 대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인 소신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에 빠르게 이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뒷세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4차 산업을 빠르게 이제 변화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걸 알려줘야 되냐, 나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냐. 저는 투자라는 개념, 우리 아이들한테는 투자라는 개념을 일찍 심어주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투자라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어딘가에 돈을 투자를 해야지만 그 돈이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많이 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로금리 시대에서 우리가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까지 갑니다. 왜냐면 돈을 맡겨놨는데 보관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은행은 지금 대출을 규제를 하고 있고, 서민들이 대출을 하지 부자들이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서민들이 대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출기를 막아놔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좀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어딘가 투자를, 은행에는 적금을 들어놓는 건 이제 투자라는 개념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럼 봤더니 우리가 비트코인을 지금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계시고,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서 이게 이제 이더리움하고 이런 빗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표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느냐? 이 비트코인을 봤더니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걸 막겠답니다. 중국 인터넷 금융 그 협회에서 은행협회에서 지난 18일 모든 금융기업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그 회원 기업들에게 다 보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 기업이 이 협회에 이제 속해 있는데요. 공산당이 다 그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무서운 나라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100%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5천만 분도 안 되는데 그 의견 일치가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 그래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그 암호화폐 거래를 2017년도에 금지를 했는데 간편결제 시스템은 개인 간 거래는 막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 조치는 그마저도 차단을 하겠다는 의도를 읽힌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디지털 위안, 중국 위안이라는 화폐를 쓰고 있잖아요. 달러하고 패권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야심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표로 인해서 이제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 이 소식이 전해진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암호화 화폐인데 시장이 폭락을 하고 시장이 유동을 쳤다. 비트코인은 30%로 급락을 했고 1월달 이후는 3월달까지 뭐 떨어졌다. 여기서 중국은 암호화폐가 이제 채굴을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채굴 금지까지 한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정말. 중국 언론들은요, 암호화폐 채굴장 신고망을 중국에서 작동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위안화를 달러하고 이제 경쟁을 시켜서 이제 세계적인 화폐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등락폭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고, 저런 가상화폐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20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암호화 기술이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게 표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화폐가 사라지겠지만, 이게 이제 그 겪는 갈등 중에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떤 불안 요소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빗썸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위험 요소가, 그래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자 그 어떤 청년이 자살을 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가상화폐는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하고 국가 간의 어떤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로서 인정을 하려면은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을 번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그거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다시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제 도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가상화폐하고 주식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등락폭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저도 조금 해봤고, 그래서 주식을 해서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개미 투자자가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뭐 강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러니까 주식은 어떤 그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래서 투자를 해놓고 개미 투자자들은 내일을 내려갔다, 그리고 오늘 올라갔다, 얼마 벌었다, 얼마 내려갔다, 또 팔아야 될까,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으로 인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는 그 작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가격을 내려놓은 다음에 주식을 대거 사들이거나, 그래서 가격을 올려서 뭐 이제 뭐 먹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뉴스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항상 그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해봤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뭐 핸드폰으로 이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뭐 부를 창출하겠다, 이거는 옛날 얘기다. 지금은 주식을 통해서 정말 큰 돈을 벌기가, 개인이 투자를 해서 벌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다단계,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 다단계,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다단계 방식이 나쁜 방식이 아니에요. 다단계 방식은 그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되게 정착화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유통 단계를 줄여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면 그거는 소비자한테도 이득이고 본인한테도 이득인데, 우리나라 오면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 식으로 해서 이렇게 늘려나가서, 지금 아메이가 이제 옛날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아메이는 하는 사람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메이하고 비슷한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해서 큰 돈을 번다? 그런 구조가 안 됩니다. 이미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가 되게 힘든 곳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투자를 친다면,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는 우리가 왜 토지에 투자를 할까? 우리가 기획부동산에서 많이 속았지만, 정말 입지가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상승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 오를 만한 지역의 땅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땅은 분명히 그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땅은 생물하고 같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도 문서만 갖고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게 땅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좋은 땅을 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그런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 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가 되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한 20-30년 정도 되면 토지는 한정적 제어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사고팔고 하는 이런 거 행위들은 할 수가 있지만, 근데 이거는 인간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땅은 전체가 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국토의 대부분이 그린벨트하고 농경지로 섞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지만, 안정적인 게 토지 투자다. 왜냐면 땅이 있어야지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 원재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의 가치는 하락하지만, 지금 뭐 서울에 이제 그 아파트 안전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그 40년 된 아파트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는 하락을 하는 거고, 땅의 가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압구정, 현대, 목동,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그쪽 그 강남, 대치동 뭐 이런 쪽들의 땅 값들은 그 위치가 이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는 땅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교통이 좋은 곳으로 흩어지고 있는 곳 중에서 제일 좋은 곳을 찾아 들어가면 여러분도 내 땅에서 내가 건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있을 거지만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어떤 용기, 아까 그런 분들처럼 외국에서도 전화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화를 주시는데, 제가 땅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뭐 어떤 타운하우스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도시가 또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간다든지, 이런 방향성들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관리까지 이제 해주기 때문에 이제 땅이라는 것이 상당히 투자 가치로 보면 상당히 좋은데, 아까 평택이나 화성처럼 넓은 지역, 용인의 원산면처럼 뭐가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그 전체 땅을 봐야지, 이제 우리가 작은 면적을 보면, 작은 눈으로 보면,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빈 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토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말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60대 가장인데 3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을 해가지고 자식들은 다 결혼을 시켰는데 본인은 3천만 원 들고 투자를 할 때가 3천만 원 가지고 그 투자를 한다고 왔는데 그 돈은 그 사람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못하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뒷모습이 너무 애처롭더라고요. 3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고 곶감 빼먹듯이 빼먹다 보면 언젠가 그 돈은 금방 사라질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투자 개념을 일찍 잡으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사람하고 만날 때 대화를 하면 대화를 통하는 친구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친해지는데 그래서 좀 친해진 동생인데 그 동생이 얘기할 때 6살짜리 딸 아이가 있는데 고등어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그 손맛 저도 지금 40대 후반인데 저도 이제 우리 이제 모임 같은 데서 이제 바다에 가서 낚시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저도 느껴보지 못한 손맛을 6살짜리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가자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6살짜리 딸아이가. 야, 그러면 그 아빠는 제가 봤을 때 그 아빠도 상당히 똑똑한 아빠입니다. 그러면 애기한테 참 좋은 아빠로 보였어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고기를 잡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항상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럴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까 4차 산업 이런 거 얘기를 한 이유가 그 4차 산업 혁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새로운 직군들이 생겨나고 드론도 뭐 자격증이 생길 거고 뭐 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됐지만 제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한 거 보면 나중에는 드론이 이제 배송을 하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 현대가 이제 다이내믹스라는 그 로봇 회사를 인수한 것도 위험한 일들은 기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SF 영화에서만 봤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건 뭐 돈이 아니라 돈은 내가 100억을 물려주든 10억을 물려주든 뭐 쓰게 되기 때문에 돈을 쓰는 방법을 모르고 돈을 그냥 물려만 준다면 그 돈은 금방 없어집니다. 큰 돈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아이한테 물려준다면 아까 그 친구 동생 친해진 동생의 딸처럼 낚시에서 우리가 땅에서도 이제 그게 있거든요. 땅으로 돈 번 사람들은 땅에 재투자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고위공직자들이 우리나라의 그 부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땅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 서민들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차 산업 얘기도 한 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라는 계기도 고객들과의 약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저는 제가 이제 원고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진 이유는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내 땅을 갖고 있는데 내 땅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앞으로는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알고 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를 믿는 거하고 그게 굳어지면 사람이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지식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요. 왜? 그것이 정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정답은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답일 뿐이에요. 그래서 창작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창작은 없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왜냐?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할수록 늘어나지만 그 일부분이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든 뭘로 표현을 하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흰 도화지라면 그 도화지를 앞으로는 잘 채워줘야 된다. 우리가 부자 아빠가 될 것인가 부자 아빠인데 부자 아빠이고 그냥 귀하게 키운 자식을 만들 것인지 이 자식이 저 시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이 남양유업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하나라고 하는 그 딸이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마약 문제 때문에 그 아이한테는 그 남양기업이 또 그 다음에 불가리스로 더 큰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대국민 사과문까지 하고 뭐 사임까지 한 이유가 우리가 기업이 그렇게 이제 그 큰 기업이 되면 윤리의식 그리고 책임의식 그리고 제가 돈을 벌지만 저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내가 번 돈은 저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서 온 것이고 그것이 잠시 저한테 머물러 있다 뿐이지 이 돈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돈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돈은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겁니다. 돈을 꽉 잡고 있으면 움켜잡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돈을 움켜잡고 있으면 돈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회전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중에 조금 안정적인 그 투자가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토지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내 건물을 올릴 수 있다면 평생 내 노후까지도 보장이 되는 게 땅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내일도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여태까지 30년 동안 겪어왔던 일을 함축시켜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량으로 나눠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땅을 해도 어떤 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제가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직업군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배운 것도 있고요. 책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고 뭐 영화를 통해서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산어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어요. 우리가 이제 정약전하고 정약용 아시죠? 목민심서를 썼던 정약용 그 정약전이 그 형인데 흑산도로 이제 그 유배를 떠납니다. 정약용은 그 흑산도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제 육지 쪽으로 이제 유배를 가는데 거기서 목민심서라는 책을 썼고 자산어보는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를 가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곤충 도감처럼 이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야 배움이라는 게 저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느끼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곤충들이나 어떤 고기, 어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 저 당시에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은 학문적인 영역을 넓혀간 거예요. 그리고 저 주인공으로 나오는 우리가 이제 설경구가 이제 정약전으로 나오고 지금 여기 보시면 변요한이 이제 어부인데 이 고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을 갖고 싶어해. 그래서 서로 이제 딜을 합니다. 딜을 해서 그리고 이 아이한테는 자기가 갖고 있는 학문의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변요한은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제 정약전은 새로운 학문으로 영역을 넓혀간 겁니다. 그래서 저걸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저 당시에 우리가 파브르 공춘기보다도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을 시절에 자산어보라는 거를 썼다라는 거 그건 학문적으로는 넓혀나간 거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이 변요한이 학문을 해서 이제 과거에 급제를 했지만 혼자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 내가 혼자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부분이 정말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되고 싶은 건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게 만나는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뭐 왜 사니? 근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대답을 할 때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사니까 뭐 그 목표가 뭐니?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일을 하면 노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하는 이 유튜브도 돈으로 생각하고 했다면 아닌 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을 해드리고 댓글을 통해서 저한테 문의 주신 걸 통해서 저도 배운다는 거, 서로 같이 배워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뭐 힘들더라도 또 제가 모르는 건 알아서라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많이 모일지라도 저는 그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인 의견들, 오늘 전화 주신 분처럼 그 용기가 여러분한테는 첫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용기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토익 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오늘은 땅보다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화두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토지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는 정말 제가 겪어왔던 길을 가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는 좀 성공해 있는 사람이 돼 있다라는 거.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러분한테 이런 방송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화 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감사드리고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도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저 좋은 정보로 다음에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토지 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